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또 아니면 사후 약방문에 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경제 전문가들 또는 정권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한국 자금시장에 돈이 말랐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사후 약방문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즉 소 잃고 외양간 제대로 고쳐야 되는데 제대로 고치지 못하는 것 같다. 지난해 이제 자산시장 전망에 실패한 분들이 주로 그런 분들이겠죠. 전망에 실패했다는 것은 분석이 잘못됐다는 얘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원인도 분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우리나라에 돈이 말랐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용하는 통화는 총통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은행 통계를 찾아봤는데 2020년 9월경에 우리나라 총통화가 3,100조 원 됐어요. 근데 2022년 10월 말 기준으로 3,744조 원이니까 약 한 20% 증가했죠. 그러니까 돈이 말란 게 아니라는 거죠. 돈은 너무 많다. 그런데 이제 돈이 돌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맞다라는 뜻에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2020년 GDP가 1940조 원이죠. 그런데 2021년에는 2071조 원이니까 GDP는 겨우 한 6.7% 증가했는데 통화량은 20%가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돈보다 실제 돈이 너무 많이 증가했다. 미국과 비교하면 미국은 GDP하고 총통화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조금 총통화가 많은 정도인데 우리는 여기에 50% 이상 많아요. 2100조도 안 되는 GDP 결제에 필요한 돈은 2100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700조 가까이 되니까 그 이상이네요. 50% 이상 많은 거죠.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 중에 또 경제학자들 중에는 미국이 돈을 많이 풀었다라는 얘기를 지난해 많이 했죠. 그런데 한국은 M2 기준으로는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이 풀었다. 더군다나 미국 달러는 기축통화기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GDP 결제, 즉 수출 결제에도 달러가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렇다 하면 이제 미국 돈은 그야말로 적게 풀린 거죠. 세계 경제가 계속 성장하니까, 즉 무역도 계속 증가하니까. 그렇다 하면 미국 돈은 굉장히 작게 풀린 거고, 한국 돈은 너무 많이 풀린 거죠. 미국과 비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들, 경제학자들, 지금 유튜브 활동하시는 분, 또 공영방송에서 유명인사로 활동하시는 분 모두 화폐에 대한 이해가 크게 부족하다. 미국이 풀면 통화가 많이 풀린 거고 한국어가 풀면 통화가 안 풀린 건지, 그리고 환율을 얘기할 때 미국 통화 많이 풀린 거는 얘기하는데 한국 총통화가 많이 풀린 거는 얘기 안 한단 말이죠. 당연히 환율은 틀릴 수밖에 없죠. 환율 전망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화폐 수량에 의해서 통화 가치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일부 경제학자나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일부가 아니죠, 다수의 경제 전문가 경제학자들은 화폐 수량을 가지고 화폐 가치를 얘기하는데 화폐는 유통 속도가 훨씬 더 중요해요. 심각한 것은 이제 지난해 이제 부동산, 주식, 채권 시장에 이제 전망에 실패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부동산, 주식, 채권 시장 중심으로 돈이 안 돌죠. 왜? 다 물려버렸으니까요. 그래서 돈이 돌지 않는 이유를 이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도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데 제대로 못 고친다는 얘기죠. 첫째는 지난해 문제가 된 이제 지금의 자금시장 경색의 발단의 원인은 환율
전망하고 부동산 시장 전망에 실패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대응에 실패하죠. 그러니까 원화 약세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원화 강세에 대응을 해버린 거죠. K 교수 등이 그런 주장을 했죠. 원화 강세. 그 다음에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부동산 지난해 문제 있다고 한 사람 없어요. 더군다나 문제 있다고 한 1%도 안 되는 사람도 금리와 부동산 관계를 가지고 설명은 안 했단 말이죠. 올해 들어와 가지고 부동산이 문제가 된 거는 금리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다 보면 지난해 분석이 부동산 하지 마라라고 한 사람도 분석은 금리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못했기 때문에 분석이 제대로 된 건 아니죠. 그 우연의 일치로 부동산 안 된다고 했는데 부동산이 안 된 거죠. 지금에 와서 그걸 이제 금리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소잃고 양간 고치기인데 그나마 그건 제대로 고친 거죠. 그리고 이제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환율은 실패를 그 전망에 실패하면요 상승폭이 커집니다. 또 금리도 상승폭이 커집니다. 환율 전망에 실패하면. 왜냐하면 환율 전망에 실패하면 기업이 망가지잖아요. 수출에 또는 수입 업체들이 대응에 실패한다는 거죠. 결국 망가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회사 신용 등급이 떨어져요. 그럼 금리 올라가죠. 그럼 자금시장 경색 현상이 일어나면서 금리는 더 올라가요. 그래서 그만큼 환율 전망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환율 전망에 실패하면 환율 상승폭도 커지지만은 금리 상승폭도 커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폭도 커지는 거죠. 금리도 지금 A등급 회사채는 2020년 9월경에는 2.2% 정도 했어요. 그런데 금년 11월 기준으로 11월 현재죠. A등급이 5.4%까지 올랐죠. 그러니까 2배가 넘게 올란 거죠. 그리고 150%, 2배 반 올란 거죠. BBB 등급은 그나마 그래도 작게 올랐어요. 원래 BBB 등급은 금리가 높으니까요. 그때만 하더라도 8.5% 정도, 그건 2020년 9월입니다. 근데 지금 11%대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A등급 채권에서 B등급 채권으로 전락한 경우에는 무려 금리가 불과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9% 가까이 올라간 거죠. 근데 이런 기업이 많다라는 거죠. 왜? 환율 전망에 실패했고 부동산 전망에 실패하니까 금리 전망도 안 되니까 결국은 금리도 폭등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추락해 버리면 금리 폭등이라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말라버린 거예요. 돈이 돌지 않는 거예요. 돈이 말란 건 아니라는 거죠. 돈은 지금도 충분해요. 은행에 가 있는 거예요. 안 도는 거예요. 또 증권시장에 몰려 있는 거예요. 채권시장에 몰려 있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돈을 돌지 않게 한 장본인은 누구일까요? 정권 전문가, 경제 전문가, 외환 전문가, 금리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돈이 돌지 않도록 해놓고 지금에 와서 한국 자금시장 돈이 말랐다라는 표현은 와닿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책임 전가하는 꼴이 된다. 소잃고 외양간을 고쳐도 제대로 고쳐야 되는데 원인 분석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분들은 계속해서 실패할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분들 얘기, 그분들이 대부분 공영방송에 출연하는 분들 또는 유명 방송 채널, 유튜브 공간에서 활동하는 유명 방송 채널에서 유명 인사로 활동하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후 약반응도 제대로, 약도 제대로 못 찾고 소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데 외양간도 제대로 못 고치고 있다. 그 얘기는 다음에도 손은 잃어버릴 것이다. 라는 얘기가 가능하겠죠. 거기다가 이제 그 금융권 전체입니다. 은행, 정권, 보험, 저축은행이 대응에 실패했다는 거죠. 그게 PF죠. 부동산이 금리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또 환율 전망에 실패하면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죠. 또 물가까지 오르죠. 기준금리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지금 대응에 실패해갖고 계속 기준금리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금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몰랐다라는 거죠. 환율 전망에 실패하면 시장금리 반드시 큰 폭으로 오르거든요. 기업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리고 그 다음에 부동산 대응에 실패하면 또 금리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금시장이 경색되고 돈이 돌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에 와서 돈이 말랐다라는 표현은 책임 회피 성격이거나 그런 발언이거나, 아니면 지금도 왜 돈이 돌지 않는지 모르고 있고, 앞으로도 그분들은 계속해서 소를 잃을 것이고, 왜? 외환가를 잘못 고치니까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그분들은 투자 손실을 입을 것입니다. 왜냐? 원인 분석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2021년 뭐 실제로 있었던 사례니까, 상반기만 하더라도 주식 지금이라도 매수하자, 부동산 지금이라도 빚내가 투자하라, 가상자산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도 여러분 제일 잘 알 거예요. A 교수. 예? 뭐 매덕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매덕은 커녕요, 지금 2천만 원도 위협받고 있단 말이죠. 제가 느끼기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2천만 원이 깨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원인을 모르니까 대응에 실패하고, 또 소 잃고 외환간을 고치는데 원인을 모르니까 외환간도 잘 안 고치지더라. 이 얘기는 다음에 또 이런 문제는 반복될 거다. 최근에 FTX 사태가 터졌는데, 이것이 거래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코인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일까요? 거래소의 문제를 하면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코인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라면 제2의 FTX 사건, 제3의 FTX 사건은 계속해서 터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매수하라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많이 내렸으니까 또 기술적 반등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5억 간다는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도 교수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양간도 제대로 못 고치고 있다. 원인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결국은 투자 손실을 유도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지금이라도 팔아래요. 우리 코스피 지수 3,000 할 때 한국은 코스피는 문제없다. 우리 수출 실적이 좋으니까 주가 올라갈 그렇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 매도하래요. 예? 그러니까 뭐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어요. 포유환율 연구소가 분석할 때는 전문가가 갖춰야 될 조건 10개 중에 1개도 못 갖추고 있다. 경기 선행지수 해석도 안 되는 사람이 경제 성장률 얘기하고, 환율 전망 실패하면 경제 성장률 몰라요. 환율 모르면. 왜냐하면 수출이 와야 영향 주는 게 환율이고, 금리에 영향 주는 게 환율인데 어떻게 그분이 경제 성장률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 침체를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2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3월까지 그분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3년간 미국 경제 전망에 실패하는 거예요. 왜?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어떤 것도 모르고 있다. 환율을 모르는 거는 뭐 당연히 경제 성장을 모르고요. 환율 모르면 금리 전망 실패해요. 그러면 경제 성장률 몰라요. 또 경기 선행지수 해석이 안 돼요. 환율 모르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망에 실패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분을 따르는 구독자도 많고, 그분을 유명 인사라고 초청하는 공영방송도 있고 유명 방송 채널도 있다. 그래서 한국의 위기는 그런 사람들이 저명 인사로 활동하는 한, 그리고 그분들을 따르는 사람이 많은 한, 한국 경제 위기는 피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